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틀째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일단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는 오후장 들어 낙폭을 키우며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6개월 만에 2040선을 회복하기도 했죠.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줄었지만 기관의 매도가 줄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6년 9개월 내 641포인트 돌파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덕에 지수 역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장 딱 주 중반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3월 25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40포인트 위에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군요.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0.16%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3.2포인트 상승한 2044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네, 어제도 고점 형성했던 코스닥 지수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0.32% 상승한 643포인트대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고인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어제도 강보합에 마감했는데 오늘도 0.88%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3거래지 밀리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운데 0.57%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어제까지 올랐는데 오늘 다시금 0.87% 하락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0.8%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0.7%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0.44% 강보합으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보합이군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카카오가 시총 2위로 내려왔었죠. 어제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4% 이상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0.87%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서가 어제 4% 이상 강하게 올라왔었죠. 외국인의 매수덕인데 오늘도 2% 이상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 ENM도 2%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0.49% 약보합이고요. 셀트리온도 0.15% 강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네, 파라다이스가 0.24%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1% 이상 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추럴 엔도텍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오테크니스가 0.6% 강보합으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3월 25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효과 분위기는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님. 예, 간밤에 해외 쪽에서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왔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제조업 서비스 비수가 4년 이래 최고점 54.1포인트가 나왔었고요.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PMI가 49.2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좀 발맞춰가지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좀 기술적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이 증시가 연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차트상으로도 보면 2041.37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2050포인트 선에서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뚫고 가려면 강한 모멘텀을 가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50포인트를 뚫고 넘어선다고 하면 향후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장세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하락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 장의 커플링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익을 냈던 미국 쪽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좀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 대출을 좀 했었죠. 안심전환 대출을 했었는데 은행 문을 뭐 열자마자 30-40명이 대기자가 이렇게 막 몰리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전 상황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을 한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으로 매입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즉슨 부동산 담보대출이건 안심전환대출이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9에서 2.6 사이겠죠. 안심전환 대출이 그 정도 금리인데 그것보다 높은 수익률 내기 위해서 결국은 증시로 자금이 유동성이 좀 지급돼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이광무 멘토님은 오늘 개장 전 어떤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혼조세를 좀 확인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뭐 중목 중심으로 해서 건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는요, 종목이 좋은 시장이라는 점을 착안하신다면 충분히 적극적인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에 대한 방향도를 본다면은 기관에 대한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을 더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월 2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달러 강세가 좀 발목을 잡으면서 이틀 연속 하락한 가운데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PMI 지표가 호조되면서 일단 독일 증시가 12,000포인트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용식 대표님 코스피 출발 상황 집계가 됐습니까?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2포인트 1.97% 상승한 2043.34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2.65포인트 상승한 644.52%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말씀하신 대로 독일 쪽, 유럽 쪽에서 경제지표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소로서는 안 좋은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는 결국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이 얘기인 즉슨 자기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 하방에다 소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포지션을 취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유럽 쪽으로 좀 수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럽 쪽의 경기가 호조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기도 당연히 호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포인트를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돌파를 해야지만 증시가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만약 2050포인트에서 좀 맞고 떨어진다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5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저항선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죠. 64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2040포인트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수급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지만 매수 강도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기관의 매도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세한 수급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은 최근까지 기조를 보신다라면은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는 항상 이제 기관의 주식형 펀드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빈자리를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일별 투자 현황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교체가 조금은 아침 초반에 좀 달리 이어지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대신해서 기관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었지만은 그 빈자리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은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유효한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시장 외국인의 매수 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오랜만에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죠. 한편 어제 하락했던 은행주 흐름은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업종별 흐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9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는 외국인이 한 22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15억,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이 72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4억, 39억 정도가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에서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관련된 제약주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98%, 97%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도 2.6%,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2%,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강보합권에서 0.2%에서 좀 상승을 해서 147만 8천 원, 이 모습에서 보이고 있고, DID가 오늘 같은 경우 좀 강력하게 뛰네요. 7.3%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CTC바이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과연 외인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지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시장의 코스닥이 외국인이 포지션 자체가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걸 보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오늘은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 조정이 팍 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보합권에서 머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조금 보합권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2% 이상 강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 또 현대차 3인방은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잠시 후 자세한 돌발 종목 분석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달러 강세 잊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상승한 1104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1106원까지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05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유럽장까지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후 뉴욕장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유럽장에서는 유럽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반등한 점이 다른 위험 통화들까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뉴욕장에서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2월 물가지표와 주택지표가 모두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 경제지표의 호주는 뉴욕 증시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조정을 보였고요. 달러에는 뉴욕 증시의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하면서 다른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여전히 다른 통화상보다 달러 N을 추정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때문에 뉴욕장 초반 강세를 보인 이후 반락하면서 글로벌 달러 반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하게 된 계기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군원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란 점에서 향후 흐름에서도 달러화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 물가의 수준이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미 연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미리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달러화의 추가 매도를 자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달러 원은 1,100원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달러 원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한 폭은 1,095원까지라고 봅니다만 현재 글로벌 달러의 동향을 고려할 때 1,100원이 단기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한 만큼 다음 주 미국의 3월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달러화의 단기적인 동향을 전망하는 데 주요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달러 엔의 흐름이 현재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만큼 달러 원 역시 제한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1,100원에서 1,107원 사이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달러 환율 1,100원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넥센타이어가 업황 악화에 대한 실적 우려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 모두 하회하면서 이틀째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갭으로 밀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여부, 저점을 확인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강합니다. 3% 이상 오르면서 330만 원 주가를 돌파하게 됐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넥센타이어와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의 주가 흐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예, 그 업황 자체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넥센타이어,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투자 의견 하향, 업황 개선이 시간이 좀 걸린다. 영업 환경 악화로 실적 부진.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주가가 고점, 최근 일봉상으로 고점으로 보면 15,800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한 1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121선, 그리고 200일선까지 좀 무너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트가 흐르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론적으로는 주가는 여지없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지지선이었던 13,000원, 13,500원 요 선까지 좀 무너진 걸 보면 네. 결국은 바닥 12,000 전저점이 되겠죠. 12,500원 요 선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13,000원이 깨져서 12,000원 초반선이 오면 조금 담으시는 전략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가의 매수세가 저가의 종목을 잡으려는 어떻게 좀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12,000원대 이 선에서 좀 12,000 전 저저점이 깨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12,000원 좀 초반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는데 330만 원대 돌파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액매분할을 했었는데 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주가가 비싸죠. 황제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00만 원, 연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생필품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들어가지고 뭐 중국 쪽 이름만 붙여버리면 중국이란 단어만 붙이면 주가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뭐 중국에 마스크팩을 판다 그럼 쭉쭉쭉 화장품 판다 쭉쭉쭉 뭐 무조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뭐 기업의 생각은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황제주가 됐지만 뭐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 황제주가 되죠. 황제주가 되지만 주가 자체가 반응 조식이 별로 없습니다. 반응 조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주가가 있고 300만 원짜리 주가가 있는데 한 종목은 발행 주식에 이제 500만 주고 한 종목은 5천만 주가 넘어간다. 뭐 그렇게 놓고 보면 결코 이 종목이 뭐 주가가 높다 아니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굳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시각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뭐 10% 이상, 뭐 2012년도에는 12%, 13년도, 14년도에도 뭐 11%, 14%, 15% 뭐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2011년, 13년부터 보면 3,600억, 3,698, 5,600, 6,968 이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굳이 뭐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적과 매출 추이가 변함이 없다 하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 좀 급등한 이유가 액면 분할을 아마 이게 지금 여기 상용으로 안 나오는데 이게 한 주당 5,000원짜리일 겁니다. 근데 그거 500원으로 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이걸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가 자체 뭐 기업 자체의 모멘텀 변화가 없는 건 뭐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힘입어 주가도 지금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난 투자를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년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이 게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1년여 만에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또 현대차는 나흘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잡히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것인지 자동차주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그리고 CJ E&M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모 멘토님. 네, 일단 CJ E&M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기조가 상당히 기조가 좋으면서 오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1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뉴스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3월 중순쯤에 이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구조가 CJ E&M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CJ E&M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관련된 산업을 하려고 있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시장 기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관련된 혹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도 역시나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CJ E&M이 최근에 시장 기조를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게임주로서 오늘 뉴스가 회자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영화 산업이라든지 드라마 제작, 이와 같이 미디어 산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폭넓게 지켜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하여금 트렌드한 종목으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라도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라든가 혹은 가격 조정 시 매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양반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 기아차, 뭐 완성차에 대한 종목군들 건강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분기 때에 대한 실적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양적인 성장에서 일단 질적인 성장을 보고 있는 완성차이기 때문에요.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걱정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선전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현지에 대한 공장을 설립해서 환전 리스크를 피해가고 있는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신다라면 완성차 업종군들에 대한 일단은 뭐 바닥 다지기는 나타나고 있다. 건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본다라면 완성차보다는 그 주변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로 한다던가 혹은 앞으로 대한 스마트카, 전기차에 대한 관련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보시는 게 좀 더 자동차를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의 동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일단 계속 좀 참고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할까요? 우선은 바닥권을 확인하고 예. 이제 18만 원 선까지 올라설 때까지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주요 수급이 건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자의 입장이라면은 현재의 위치는 홀딩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자 하신 분들은 사실 네. 이제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좀 건강하게 보지만은 완성차보다는 그 주변 종목군들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되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에서 수익 전환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 위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바른손 ENA가 모바일 게임 출시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 흐름 살펴볼 텐데 최근 좀 쉬어가 했는데 오늘 다시금 강한 반등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이틀째 오르면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현대약품은 나흘째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제약주 그리고 바른손 ENA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예, 바른손 ENA 뭐 게임주 산업 질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2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10.16% 상승한 1,680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좀 안 좋은 흐름이죠. 왜 안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12년도 마이너스 27억, 13년도 51억, 14년도 68억. 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글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니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매출과 연동시켜가지고 좀 크게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가지고 종가 마무리가 된다 하면 내일장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 돌파된 세력 힘 때문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쪽을 터치하려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힘 자체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을 지금 운 좋게 저점에 1200원, 13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고점이 1900원, 2000원 요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대에 맞맞춰가지고 좀 주가가 좀 밀릴 거라고 기술적 조정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간단히 투자하시는 방법이 장중이라도 오늘 예를 들어 투자 방법 여러 개가 되어 있죠. 오늘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돌파를 해서 종목이 끝난다 하면 내일 중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상단을 깨고 내려와 버린다 장중에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바로 매도하신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관리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기업 자체가 변할 거다. 이거는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겠지. 요런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무제표가 크게 변할 거라.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단순한 신규 모바일 게임 출시 때문에 모멘텀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시켜가지고 주가를 좀 만지셔야지 괜히 기본적으로 주가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안 가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녹십자인데 요즘 제약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2.5%, 2.05% 상승한 17만 4천원. 증권사에서 녹십자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올려라. 1분기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최근 화두가 된 게 한미약품 때문이죠. 적대적 M&A를 들어간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그거에 반응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뭐 이 제약, 바이오 이 섹터들이 최근 2015년도 상반기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개인이 좀 어떻게 보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패턴 매우 간단히 잡아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 건 분명한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 보면 종가상으로 보면 5일선을 터치를 안 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즉슨 종가상 5일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강하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만약에 이탈이 안 된다 하시면 뭐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약주 가운데 한 종목 더 있는데, 현대약품도 오늘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나흘째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네. 요즘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왜 올라가냐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사업이 많아요. 이 얘기 즉슨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실적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뭐 섹터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뭐 임상 하나 진행하는데도 수천억이 깨지는 게 뭐 허다하기 때문에, 임상 1상 진행됐다 그러면 주가 우욱 올라갔다가, 또 뭐 임상 2상 진행됐다 그러면 또 우욱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네. 3상 진행됐다 우욱 올라갔다가 빠지고, 요거를 10년 계속 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서 되게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최근 뭐 메디톡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엊그제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네. 기술적으로 좀 제품 자체를 수출을 많이 했죠.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걸 보면 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대한 뷰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추럴 엔터텍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는 의학 쪽으로 미국 쪽으로 제품 등록이 안 되니까 갱년기죠. 갱년기 약품이 의학적으로 미국 쪽에 제품 등록이 안 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매출을 다변화한다. 요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견 자체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하락하지 않는 한은 장기적으로 조금, 아니면 섹터가 하락선, 기술적으로 차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주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봤는데, KG 이니시스가 인터넷 거래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오늘 7% 이상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저희 액티브 X도 폐지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휠라 코리아가 5거래일째 강세인데 어제도 갭을 오르면서 마감했다가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보니까 자회사인 아큐시네트 상장 기대감도 나오고 있네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보죠. 이광모 멘토님. 네, 일단 KG 이니시스는 올 상반기 때부터 핀테크의 산업에 대한 주목까지 받았던 섹터인데요.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온오프 통해서 전자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시장을 했을 때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다시 한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일단 KG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올해 내내는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를 한다면요, 스마트폰 쪽 연계에 대해서 전자결제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카카오페이라든지 애플페이, 삼성페이
다양한 이런 이름으로 통해서 핀테크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라면은 KG 이니시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 속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휠라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그 외형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큰 파동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하여금 자회사에 대한 미증시 상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보다는 미증시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이 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IPO 공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상장 시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장 시기에 맞춰서 이 휠라코리아의 주가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미증시의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작용하겠지만은 상장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자리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곡선을 확인한다라면은 차익 실현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휠라코리아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의류 판매가 좀 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입지가 커지는 모습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는 실적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한 종목씩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 현재 대유 에이텍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옛날 위니아 만도죠. 대유 위니아 인수로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정말 무섭게 갭으로 오르면서 현재 12% 이상 초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685원인데 오늘은 시초가가 현재는 1,700원대에서 강하게 1,900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군요.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그리고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예, 대유 에이텍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12%, 13% 쭉쭉 올라가네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가 위니아 만도 해서 뭐 공기청정기 출시한다. 공기청정기 쪽으로 뭐 매출이 좀 다변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결국은 대유 에이텍을 인수하게 되면 매출이 다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1조 이상의 매출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좀 보면 2013년도에는 5,500억, 14년도에는 7,300억, 15년도에는 가이던스에서 1조 이상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매출은 좀 다변화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작은 편입니다. 14년도에 142억, 13년도 130억 보면 2%, 1%, 1.93%, 2%, 3%대 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유 에이텍이 결국은 시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공기청정기 관련된 사업을 한다. 이 얘기 즉슨 무슨 얘기냐면 요즘 문제 많죠. 뭐가 문제가 많냐면 황사. 중국 쪽에서 황사 맨날 넘어오는 상황인데 결국은 대유 에이텍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를 만든다고 하면 만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동차용 1인 공기청정기라든지 사무실용 1인 공기청정기가 나오면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러브콜을 받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의 모멘텀을 좀 엮어가지고 제습기 쪽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매출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인데 PER만 놓고 보더라도 6도 안 됩니다. 제가 본 걸로는 5점 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저점인 상황인 게 분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돼가지고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오늘 따라가기가 좀 무서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갭으로 떠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저점인 1,900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이 따라가기 좀 무서운 상황인데 분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연일 떠가지고 계속 좀 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하게 힘입어 상승 마감할 것 같고요. 내일도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좀 따라 들어가기에는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관리 종목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뭐 2%, 1%밖에 안 되지만 뭐 많이 나올 때는 3%도 나오지만 그래도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되는 이런 기업들로 주가를 뭐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뭐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코스닥 종목인데 상당히 친숙한 우전엔 한단도 오늘 13%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큐피스도 13% 이상 밀리는데 이 종목은 3거래일째 갭으로 밀리면서 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다라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일단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날짜에 회자된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했을 때 이 계속해서 미제출한 모습들이 투자자라고 불안감을 좀 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사실 피해가는 시기가 3월달 그리고 연말 때 참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부담을 요인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전엔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뭐 신기술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 받곤 했었지만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통해서 조금 이제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투자자이라면은 뭐 당장에 종목을 떨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혹시나 하는 이야기로 해서 우려감을 더 키운다라면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사항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선을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도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장중에 또 매도를 돌았다가 다시금 매수를 보이면서 좀 수급 규모가 강도가 약해진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결코 상승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9,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만 포인트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1,300, 1,500 이 상태에서 지금 3,600포인트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가 매출이 전체 대기업 상장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그지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증시를 보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유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채용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증시 자체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려면 과감한 선제 투자가 좀 필요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 그러한 과감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2,050포인트를 돌파해서 2,2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를 너무 겁먹고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50포인트를 돌파했다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 2, 3월달 1분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유지가 됐지만 4월 달부터는 대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윤동식 대표님 얘기 듣고 대형주 샀는데 밀립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대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광무 멘토님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시장도 건전하게 많이 올라왔겠지만요. 시장보다 종목이 더 좋은 시장이라고 항상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라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단편하게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조가 방향성을 조금은 못 찾더라도 종목에 집중해서 수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중심의 매매 전략을 유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멘토님도 이번 주말에 이 부산에서 강연회 여신다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부산에서 올 초에 처음 강연회를 했을 때가 네.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월달 초반에 부산 지역에서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요. 뭐 시장에 대한 올해 트렌드를 많이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 와중에 소개드렸던 종목이 지스마트 글로벌이었습니다. 무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무려 180%, 뭐 200%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보다 강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트렌드한 종목군들 잡아내신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릴 테니까요. 부산 지역에서 분들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